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, 어쩌면 그날은 완벽한 하루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. 이제 자려고 잠자리 들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.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. 늦은 밤 낯선 이로부터 날아든 문자 메시지,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 남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진짜 없으세요? 궁금 안 하신가 봐요? 이러면서 저한테 저를 떠보듯이 연락이 컨택이 왔어요.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온몸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. 온몸이. 낯선이가 알려주겠다는 건 남자친구 조 씨의 실체였는데요. 유미 씨가 그를 만난 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. 제가 이혼을 하고 이제 그때 딱 골프라는 스포츠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골프 모임에서 이제 소개를 받은 사람이에요. 그분이 저랑 상황이 거의 비슷해서 되게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갔었던 게 돌싱이고 아이가 있고 그리고 골프를 하고 있고. 아, 소리 죽인다.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는 당시 43살의 조 씨. 비슷한 상황에 같은 취미까지 가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데요. 무조건 결혼하자고 그랬어요. 무조건. 자기 애랑 해가지고 자기가 같이 여행 다니고 먹고 놀러 다니고 다 했었어. 딸한테도 나중에 엄마 될 사람이 나중에 같이 살 거야. 제가 그쪽 가족들 이모 딸한테도 엄청 극진히 잘했거든요. 그런데 황당한 연락이 왔던 겁니다. 여보세요? 어디세요? 혹시 누구세요? 혹시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. 아, 지금요? 네. 어머. 이게 무슨 소릴까요? 남자친구 조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데요. 문제는 작년 12월에 헤어졌으니까요. 11월 달에 온 게 그렇고 12월 달에 온 게 저는 총 3명의 여자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. 심지어 이제 헤어진 상태인데도 맞죠? 그러니까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.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. 마지막에는. 문어발 연애 중이었던 겁니다. 우린 유미 씨에게 연락을 한 사람 중 지혜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다들 대부분 골프 치다가 만났을 거예요. 골프 좀 잘 친다는 이유로 본인이 프로 골퍼래요. 거기다가 두 번째는 무역업을 한다고 했고 다 여자애들한테. 근데 다 똑같이 했더라고. 같은 스포츠. 알고 보니 그는 참 한결같았다고 합니다. 자신을 프로 골퍼이자 무역 관련 사업체를 운영 중인 돌싱이라고 소개했다는 조 씨. 친분을 쌓은 뒤에 그가 들려준 얘기는 더 있었는데요. 지수 씨는 지금도 조 씨의 얘기를 또렷이 기억합니다.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이 한 200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거를 이제 새엄마가 돈 때문에 돈이 멀어가지고 이제 둘이 나눠야 되는데 배신을 때렸나 했나? 막 이래가지고 그거에 배신감에 자기가 좀 더 가지려고 채무를 올려야 된다고 자기 앞으로 유상상속 받는 걸 더 가져오겠다. 더 가져야 된다. 도와달라. 수백억 원의 유산을 둘러싸고 새 어머니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라고 했다는 조 씨. 조금 확신이 든 게 재판 그 내용이 있어요. 별지라고 해가지고 법은 딱 써있고 법원 서류 같은 거를 많이 보내줬어요. 재판 진행 상황이 담긴 서류까지 보여줬다는 그는 상속금을 받으면 나눠주겠다며 여성들에게 돈과 명의를 빌렸다고 합니다. 저는 차 명의도 빌려주고 빌려달라. 신용카드 4개 합쳐서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. 제 이름으로 이제 6천만 원짜리 차를 8천만 원 할부를 껴서 샀어요. 그럼 거기서 2천만 원에서 등록세, 차 세금 다 빼니까 1,4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걸 자기한테 보내줘. 어차피 8천만 원 내가 5월 말일날 갚을 거니까. 그래서 보내줬어요, 나머지를.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모두 4억여 원의 금액을 조 씨에게 건넸다는 여성들. 이들이 남자를 의심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. 내가 이렇게 너한테 내 자식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없는 소리 하겠니? 근데 걔가 또 저를 엄마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잘 따라고 정말 잘 따랐고. 이모 밥 먹었어요? 없어요. 뭐하고 있어? 학원 가야지. 집도 덥고 혼자 있고. 그랬죠. 혼자 있었죠. 네. 그러니까 아이를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나 딸 너한테만 보여준 거야. 내 딸까지 보여줬는데 우리 아버지
모신 절까지 같이 갔는데 너 나한테 잘해야 돼. 우린 그 답을 조 씨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전화 연락은 닿지 않았는데요. 그렇다면 신분증에 적힌 주소에 조 씨가 살고 있진 않을까요? 계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에서 나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? 아, 혹시 여기 시댁 아닌가요? 아는데요? 아, 혹시 아내분이세요? 네.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? 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조 씨의 아내였습니다. 조 씨의 아내라면 남편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.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. 뭐 아이한테 뭐 조금 충격이나 그런 거를 주는 걸 원치 않아서 서류상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. 조 씨와는 법적인 부부 사이일 뿐 남편의 소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아내. 여성분들 대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마전이 됐고 뭐가 거짓말이고 아니면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그 여자분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뭐 지금 어떤 관계인지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를 못하니까. 아이가 아빠랑 놀러 간다고 해서 데리고 나가서 이모들이랑 놀다 온 거잖아요. 이모들이랑 놀다 왔다고는 안 했어요. 왜냐면 아이가 들어와서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하고, 그리고 데리고 나갈 때도 그냥 지인, 뭐 아는 동생 뭐 이렇게만 이제 데리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. 그녀는 더 이상 조 씨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서둘러 대화를 마쳤습니다. 대체 조 씨는 어떤 사람일까? 우린 남자가 소속돼 있다는 골프 협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저희가 라는 남성 프로골퍼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안 계신 것 같아요. 없어요. 그런 사람이 없다는데요. 여기가 사무실이거든? 그런데 뭐야, 열리네? 봐봐, 빈 공간인데? 저기 아무것도 없네.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. 계세요? 사장님, 여기서 혹시 있었던 그 무역회사 혹시 모르세요? 지금 언제 아이고 그거 언제 무슨 세상을 갖다 놓으셨어? 아, 그래요? 근데 왜요? 거기에 있던 그 사내 이사라는 분 혹시 좀 기억하시는지 씨라고 혹시? 맞아. 그럼 사기꾼이지. 왜요? 씨가 그 뭐야 골프 프로 선수를 했니 어쨌니 해가지고 밑에 골프샵을 만들겠다. 나한테 현혹시켜서 공짜로 살다가 관리비고 뭐고 하나도 안 주고 도망갔지.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꾼이랍니다. 관리비에 임대료까지 떼먹고는 야반 도주를 했다는데요. 그렇다면 조 씨가 여성들에게 보여줬던 상속금 관련 서류의 정체는 뭘까? 이거는 정상적인 형식의 판결문이 아닙니다. 오탈자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글자 폰트 자체도 정상적인 판결문 폰트랑 좀 다릅니다. 그리고 이 판결문에 이렇게 커다랗게 법원 마크가 있는 건 전 처음 봐요.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. 법에 따라서 당연히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라는 거 절차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. 다 조작됐다는 건데요. 우리 남자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챘던 한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. 그녀는 약 15년 전 조 씨와 결혼했던 전 아내였습니다. 저도 그 똑같이 항상 받고요. 차 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필요하다 뭐가 있어서 하다 그래서 전화로 가고 카드하고 뭐 자동차 명의 뭐 대출받고 이런 식이 좀 이상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를 낳았고요. 그래도 저도 양육비 계속 쓰는 중이에요.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조 씨. 애를 가졌는데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데 뭐 같이 있는데 나 가는 줄 알고 옆에서 전화한다든가 아니 사이즈 여자 스타킹 그런 거? 아이고 애 낳고 내가 2011년도쯤 11년 1월인가 2월인가에 교도소에 갔을 거예요. 실제로 그는 여러 차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. 그때마다 조 씨의 수법은 판박이처럼 같았는데요. 그는
어떻게 이토록 긴 시간 여러 여성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? 지혜 씨는 이 사건엔 조력자가 있을 거라 말합니다. 왜냐면 이제 라는 직원이 있었잖아요. 둘이 문자로 계속 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휴대폰 까면서 다 한 거예요. 둘이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은 거. 지혜 씨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. 이 사기꾼들 수법이 어떠냐면 뭐가 자기가 딱 시나리오를 딱 보내줘요. 그럼 그거를 덧살을 붙여가지고 형수님 이러면서 저한테 보내고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. 환심을 살만한 소리를 조작하는가 하면 여성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룰 핑계까지 모의했던 두 사람. 지금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무역업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보고 자기들 서브회사에서 물건대를 긁어달라고 하더라고요. 토탈 2천만 원을 긁었어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씨 사업자 카드감을 한 거더라고 보니까. 다른 피해자의 카드 업체에서 카드감을 했고 그걸로 돌려서 또 돌려막고 이거 모든 여자들 똑같은 거예요. 여성에게 돈을 빌리고 또 다른 여성의 돈을 갚기를 반복했다는 두 사람.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? 걔네가 그 깜빵에서 그도에서 만난 사이거든요. 들어가서 나와서 또 이 집에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조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김 씨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하지만 그 역시 전화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는데요. 지금도 궁금한 이야기와 앞으로는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얼마 못 받으셨죠? 지금 총? 1,500이요. 1,500 남은 거예요? 네. 나는 동생 여자인데 동생 파탄했고 아빠 파탄했고 아빠가 동네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아빠 지금 동네에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지금 손은 4천만 원이요. 정확하게 카드론 받으라고 통지박산 났어요 지금.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 사건을 취합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고소가 됐어요. 그래서 피해자 주소지가 그쪽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한 거예요. 피해자가 거주하시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시고 피해 진술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쪽 경찰서에서 다 뭐 병합을 하든 그 판단하겠죠.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저희가 이거 솔직히 제보하는 것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데 지금도요 그 사기치는 대상 집에 있어요. 그런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? 100%예요. 근데 더 다른 피해자는 없었으면 좋겠다. 다만 지혜 씨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.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딸이. 잘 따라요. 늘 그러면서 다녔으니까. 그리고 이제 매일 하는 말이거든. 이 이모 돈 많으니까 잘해. 용돈 많이 줄 거야. 직접적으로 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 30만 원씩 챙겨서 보냈거든요.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린 딸까지 이용했던 조 씨. 수년째 같은 수법으로 선량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 시나리오를 쓴 조 씨와 공범 김 씨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? 피해자들은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. 경찰의 수사도 머지않아 진행될 겁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의 연극 역시 곧 막을 내릴 겁니다.